여기가 나의 고향이라면 NBA 음악은 나의 여행길에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장소이다. 나는 그 두 곳에서 동시에 아주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다. 그곳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나의 안락한 요람이 되어 주었고, 나는 삶에 지칠 때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그들이 마련해준 요람 속에 파묻히곤 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 삶은 그 이전에 내가 바랬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흘러왔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 시절의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막연히 쳇바퀴 도는 삶은 싫어. 나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낼 거야 라는 의지만 있는 바보, 좋게 말해 몽상가였던 것이다. 대학을 중퇴하고 사회에 나온 나는 무척 당혹스러웠다. 공부를 하지도 기술을 배우지도 않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비정규직, 협력업체 따위의 단어로 꾸며지는 단순 육체노동뿐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제서야 현실 세계를 파악하기 시작했고, 이 공장에서 저 공장으로 도망치며 계속해서 세상이 내게 지워준 현실을 부정했다.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라고 힘없이 되뇌일 뿐이었다. 빚에 허덕이며 고시텔 쪽방에서 지내는 모습을 말쑥한 정장 안에 감추고 보험 영업을 할 때에도 나는 나의 현실을 부정했다. 그저 눈을 질끈 감은 채 이 지루하기 짝이 없는 연극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렇게 나의 20대는 실패와 좌절, 절망의 시간들로 채워져 갔다. 나는 내가 느끼는 고통의 깊이만큼 높이 성벽을 쌓아 올려 세상으로부터 나를 고립시켰다. 나는 그 안에서 내가 갖지 못한 세상을 헬라냈고, 어디에도 있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경멸했다. (30대가) 된 나는 빚독촉에 시달리며 더 이상은 내가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조바심을 뒤로한 채 청주시 외곽의 공장에서 2교대 근무를 하며 빚청산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자 내가 받아들여야 할 유일한 현실이라는 것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나도 어른이 되기 시작한 것이다. 빚을 거의 다 갚아갈 무렵 하루는 NB가 싱글 앨범 알레어 인 어거스트를 발매하며 일본 내에서 투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때 나는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그동안 높이 쌓아 올렸던 나의 성밖을 나가 꼭 그들의 공연을 보고 오리라 다짐했고,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우여곡절 끝에 나고야에 도착해 클럽 콰트로에 발을 들여놓았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때 난 공연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는데, 그 눈물은 비단 NB의 음악과 함께 해온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나의 삶 때문에 흐른 것은 아니었다. 그보단 오히려 NB의 맞은편에 나와 함께 서서 그들의 음악에 귀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었으리라. 사실 난 그들 중 누구와도 아무런 형태의 직접적 교류가 없었지만, 왜인지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왔던 그 오랜 시간 동안 내 곁에 이들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서 나아가 나와 함께 시간에 저항해온 그들에 대한 동지애를 느낀 것이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에 사는지 따위의 문제, 다시 말해 그들이 누구인지는 내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나처럼 오랫동안 NB의 음악을 사랑해온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더욱이 그들이 바로 지금 나와 함께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NBA 음악을 듣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내겐 큰 위로가 되었다. 그들의 존재는 내가 쌓아 올려 내 자신을 고립시켰던 성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작년 7월 이스터 섬은 가지 못했다. 그 대신 외삼촌의 설득 끝에 농사 일을 시작하게 됐다. 공돌이의 삶을 벗어나 본격적으로 농부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좋은 핑계가 있기는 했지만 솔직히 그게 아니었어도 이스터 섬은 가지 못했을 거다. 매번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한 끝에 2020년 겨울 나는 결국 또다시 공장행을 택해야 했다. 프로젝트가 계속 미뤄지면서 조바심이 들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면 프로젝트를 좀 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내가 이번에 일하게 된 곳은 수젠텍이라는 회사의 공장이었다. 원래 임신 테스트기나 독감 진단 키트를 만들던 작은 회사였는데 팬데믹에 발빠르게 대응해 코로나19 진단 키트를 일찍 개발하면서 사세를 확장하는 중이었다. 모두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다양한 연령과 직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재미있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특별하게 생각했던 건 태훈이 형이었다. 내가 특별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건 태훈이 형이 나와 같은 서태지 매니아이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내 기억엔 일하다 말고 태훈이 형을 부둥켜 안았던 것 같다. 물론 난 여자를 좋아한다. 그동안 서태지닷컴의 커뮤니티 기능이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SNS를 하지 않는 나로선 사실 온라인에서도 서태지 팬들과의 교류가 어려웠는데 실생활에서 서태지 매니아를 만나게 되니 정말이지 말로 다 하지 못할 만큼 반가운 마음이 컸다. 태훈이 형은 어린 시절 하여가의 안무를 따라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한다. 20대 초반에는 직접 인터넷 전쟁과 대경성의 안무를 짜 무대에 선보일 정도로 서태지를 좋아했다.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7집이다. 6집의 어두운 분위기를 탈피해 태지 형의 밝은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우리는 일하면서 7집 앨범 전체를 무반주 라이브로 함께 부르기도 했고 틈만 나면 붙어 앉아 서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신기하게 생각했다. 우리는 때때로 퇴근길 차 안에서 태지 형 앨범을 함께 들으며 집에 가곤 했는데 우리 집이 회사에서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굳이 형이 사는 동네까지 갈 필요는 없었지만 내가 일부러 서브웨이를 먹고 싶다거나 밀면을 먹고 싶다거나 하는 따위의 핑계를 만들어 함께 태지 형의 노래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던 거다. 태훈이 형은 20대의 어린 시절을 방송 댄스라는 분야에 할애한 것 같았다. 30대에 접어들면서 대전에서 카페를 차려 10년 정도 커피 일을 하다가 아마도 팬데믹의 영향으로 카페를 접고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다. 대부분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낙심하기 마련인데 태훈이 형은 그래 보이지 않았다. 내가 나의 짧은 인생을 살며 가까스로 알아낸 사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이 내가 가진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내 자신에게 비춰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냈느냐에 달린 일이라는 걸 태훈이 형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수젠택에서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해냈고 나는 그런 형의 모습이 자랑스러웠다. 절망하지 않고 구속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또 고마웠다. 태훈이 형이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이 태지 형을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는 태훈이 형에게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렇게 태훈이 형과의 만남은 내게 같은 시간 또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세계의 조우였으며 그것은 내 마음에 경이로웠던 경험으로 오랫동안 남게 될 것이다. 아까도 말했듯이 원래 난 SNS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태지 형이 작년 크리스마스 인사를 인스타그램에 남기기도 했고 태훈이 형의 피드를 구경하다가 불현듯 나도 한번 인스타그램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처음엔 프로젝트의 홍보 수단으로 생각하고 단순히 서태지 컴퍼니 계정의 팔로우들에게 접촉했었는데 한 명 한 명 그들의 피드를 구경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감동의 해일을 겪게 된 것이다. 말로만 들어왔던 수천 수만의 서태지들, 그곳에 그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 혼자라고 생각해왔던 시간들, 나의 성 밖엔 내가 서 있었다.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시간에 함께 저항해왔던, 고립되어 있었던 날들, 너의 존재는 내게 커다란 위안이 되어 나를 해방시켰다. 존재하는 것만으로, 단지 존재만으로도 나는 너에게서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어렵게 지켜내왔다. 그 오랜 시간을 우린 함께 이겨내온 것이다. 너의 존재는 내게 빛이 되어 날 일으켰다. 이제 난 비로소 너를 향한다. 2021년 7월 서태지에게 서태지로부터 나이도 생각하셔야죠. 우리 환갑전에는 꼭 찝찝 내주시고요. 제가 라이브와이어 뮤직비디오 찍었었거든요. 근데 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집 때 뮤직비디오 때 우리 엑스트라 필요하면 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다릴게요.